왜 그런지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몰라봐도 분수가 있지. 내가 이걸 보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제 경기일보에서 났던데 검찰은 김정숙 여사를 소환 통보했고 가지 않겠다. 지금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특히 윤건영 의원이 나서서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죠. 국정상황실장이면 대통령하고 늘 이렇게 독대해서 국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정권 위기 돌파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멀찌감치 팔짱을 끼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 사진을 계속 뚫어지게 봤습니다. 문재인이 왜 저랬을까? 사람을 몰라봐도 그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 한 인간이?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할 때 청와대에서 까불던 애들을 보라고. 임종석이, 조국이, 또 청와대 밖에 있는 애들도 있었지. 양정철이, 주진우 같은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애들은 다 근본 없는 애들이래. 근본 없다는 게 뭐예요? 학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애들이야. 이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라고.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말은 결국 사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사조직론에서는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윤석열은 온갖 비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용해서 그것을 어쩌려고 그걸 기용했는지 몰라. 일단 그래도 기용했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리스크 관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놈이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랬을 때 차츰차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가야 된다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합성이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일관되게 그것을 추구하는지. 그 근본도 없는 애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윤석열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용해서 그걸 다 눈 감아준 거예요.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문무일 후임자로 윤석열을 기용하면서 5년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특혜 중에 특혜를 줬죠. 퇴임 후에도 노무현처럼 이명박의 검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건 내 뇌피셜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다시 후임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윤석열을 계속 봐줬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추측이지만.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문재인에게 자기 자신을 몰빵한 거예요. 이 어리석음에 몰빵함으로써 자기 자녀들 앞날까지도 멸문지화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조국의 잘못이죠. 나는 경영학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는 리스크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리스크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경영학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되면
기업 전체가 날아가거든. 그래서 날아간 기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역사 우리 근대사에서 그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문재인은 리스크 관리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드는 거죠.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인격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우리는 인격자를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성이 좋은 사람 뽑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재인이 인격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으로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낸 게 이 꼴이란 말이야. 이 꼴. 가정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모든 경영의 목표는 그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지킨다는 말은 나의 존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을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의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문재인이. 윤석열은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된 인간이었어요. 검찰총장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검장 시절에도 그랬고 검사실 시절에도 그랬어요. 네, 그런 자를 그렇게 법을 어긴 자를 눈앞에서 법 어기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묵과했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니까 그 법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 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 논리는 그거예요. 문재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문재인의 그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상상하면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행태를 낱낱이 기술한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이 강의를 거의 시작하기 조금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파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문재인이란 인간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내가 팠다 그랬잖아. 그래서 왼손 마우스를 사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왼손 마우스만 썼어요. 오른손을 일체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다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왼손이 좀 숙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 마우스를 일체 안 썼으니까 그동안. 저 책상에서는 안 썼어요. 여기 와서 가끔 오른손을 쓰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문재인은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에게 몰빵했다는 거예요. 이 몰빵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도 몰빵해가지고 그 테라 루나에 몰빵했던 사람이 그게 폭락하자 자기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한 가족이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몰고 갔어요. 거기서 나중에 그 시체가 발견됐죠. 내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너무 슬펐어요. 무슨 얘기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에서는 몰빵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인사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잘못 기용했을 경우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 게 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쭉 조사해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바가 있다 하면 그러나 이 사람이 유능해서 꼭 그 사람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직무설계입니다. 너는 어디까지 하고 직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성과를 내라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했어요. 바보죠. 내가 그래서 몰빵하라는 놈이 있으면 저 완전히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모르는 놈이다. 지난 선거에서 몰빵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몰빵이. 180석을 얻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럼 몰빵형 뭐예요? 몰빵. 몰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180석을 맞았던 이낙연 대표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낙연은 청렴도가 꼴찌였어요. 전남도. 그런 놈을 데려다가 총리를 시켰어요. 누가? 문재인이. 누가 인사검증했어? 조국이.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투자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몰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몰빵한 삶을 살았어요. 다행스럽게 나는 평생 43년을 아내 한 사람에게 몰빵했죠. 이런 몰빵은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유학 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내의 도움으로 다 극복할 수 있었죠. 나는 공부만 할 수 있었으니까. 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는 오로지 집과 도서관과 강의실, 집, 도서관, 강의실 여기만 다녔어요. 그리고 여름에 방학 중에는 독일 아이들처럼 그 유럽 여행을 이제 차에다 트렁크에다 잔뜩 싣고 여행하는 기쁨을 누리긴 했죠. 그렇지만 학기가 돌아오면 그냥 거기에만 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한 여인의 도움이 대단히 컸죠. 몰빵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리스크를 해지하라. 리스크 해지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리스크를 방지하라. 그 위험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위험은 danger예요. danger. 영어에서 보면 danger와 리스크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danger는 지금 곧 나타날 위험을 말합니다. 위해, 나에게 가해질 위해. 그 위험이죠.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리스크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은 수준 낮은 머리로 뭔가 무슨 공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이 난국을 지금 피해가려고 무슨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이요. 이런 게 리스크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국가 경영에선 특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국가 경영을 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는 조국을 포함해서 조국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과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조국 한 짓을 보면. 내 이 손가락이 아파진 값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에.